안녕하세요. 라캐스트 김신강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서점가에 있는 트렌드 책이 넘쳐납니다. 2024 트렌드 어쩜, 2025 트렌드 어쩜, 수십 개의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뻔한 소리만 나고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권 정도는 좀 꼭 사지 않더라도 쓱 훑어보면서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이해하는 정도로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컨텐츠는 트렌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죠. 2025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께서 쓰셨던 그 책을 베이스로 해서 소비 키워드 10개를 가지고 의료시장에 적용해보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의료시장에 적용하지?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사실 이 컨텐츠는 제가 작년 11월, 2024년 11월에 의사들용이 아니라 저희 동료 컨설턴트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컨텐츠였어요.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직원분들이랑 쉐어를 하고 내용 좋다, 의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고민 끝에 한번 갖고 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의 키워드를 다뤄보면 10개의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키워드 책이 지금 2025년도가 3분의 2가 넘어간 시점에서 고객들한테 인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걸 이제 이 책에서 밀었지만 실패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은 분명히 이 시대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옴니보어는 사전적으로는 잡식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면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타겟이 파편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병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이지? 라고 규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비단 병원뿐이겠습니까? 어떤 제품이 됐든 마찬가지일 텐데 20대 여성,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20대 여성을 따져도 그 20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취향이 너무 다양해져서 이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타겟이 굉장히 힘을 잃은 타겟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연령별 타겟이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타겟팅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키즈카페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엄마들의 나이대들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키즈카페에 2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그들이 애들을 놀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와 있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연령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타깃이 달라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럼 20대 여성과 50대 남성 타겟팅을 했는데 이 사람 둘 다 키즈카페 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둘 다 같은 타겟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타겟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을 우리가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과거에는 타겟을 30, 40대 직장인, 60대 이상 노인, 10대 청소년 이렇게 뿌렸다고 합시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타깃이 돼야 되겠습니까? 런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강변 또는 사무직이 집중을 되어서 거백목이나 손목피로 증후군이 많은 광화문 또는 구매력이 높고 호텔식 경험에 익숙한 삼성동 오프라인 타겟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타겟팅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병원 중에 한 곳이 통진병원인데 이 병원의 타겟을 러너들에게 딱 잡았어요. 원장님은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뛰는 걸 좋아해서 그 원장님 캐릭터를 잡아서 브랜딩을 했고 지금 10명 중에 8명 러너 환자들이 와요. 그렇게 타겟팅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병원의 서비스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타겟이 파편화되어 있다. 취향에 맞춰봐라. 그러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어서 현실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냈던 의견인데, 자, 다양한 진료 패키지를 맞춤형 옵션으로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뷰티 케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뷰티 케어의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뷰티 케어라고 하는 서비스가 줘봐야 필요가 없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굴 뷰티 케어 말고 예를 들어 피부는 좋은데 뚱뚱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체형 교정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나는 뷰티도 관심 없고 체형 교정에도 관심 없고 그냥 요즘 좀 우울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좋겠죠. 이제 내가 무슨 과라는 편견은 버려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오는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로 사고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심리 상담은 정신과에서만 제공해야 하나요? 진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가 서비스, 이제 청구를 하지 않는 무급여라고 할까요?
근데 돈을 받지 않는 서비스로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죠. 우리 병원은 심리 상담을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닌데 우리 병원에 오는 고객님들이 그런 걸로 많이 호소하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한번 제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어요. 환자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때도 마찬가지. 자, 굉장히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마음의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나눠서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칭 교육을 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명상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도수 치료를 하면 스트레칭 안내를 해야지 라는 클리셰에만 빠지지 말고 이 사람은 자율신경 때문에 왔어. 그래서 도수 치료를 했어. 근데 자율신경은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도수 치료 후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병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건데 테마별로 공간을 달리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건 병원급에서 병실마다 층수마다 조금 달리해 보면 재밌는 서비스가 될 텐데 모든 환자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만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오셨거나 굉장히 액티비티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고객이 대기하고 싶은 공간 또는 수액치료 공간을 테마를 나눠놓고 원하시는 코스로 안내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솔직히. 한 200평 이상 되는 공간에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디는 진짜 아늑하고 따뜻해. 어디는 음악이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음악이 흘러. 또는 활기가 넘치고 왁자지껄하게 사람들이 쉐어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 테마별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또는 진료 외에 부가 서비스를 다양화해보는 것도 좋아요. 마사지, 식습관 상담, 그다음 영양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테마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해보는 방법이 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호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한때 해시태그가 엄청 밀더니 요즘 좀 사라졌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가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로 빅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호하라는 키워드를 제2의 소확행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설명도 어떻게 하냐면 소확행에 대한 피로이자 반발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키워드인데 근데 맞는 말인 게 소확행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인스타 해시태그에서 뭘로 많이 쓰이냐면 비싼 거 명품을 못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방을 못 사겠으니까 립스틱을 산다든지 이런 걸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많이 풀면서 굉장히 상업적인 키워드로 변질됐거든요. 소확행이 필요해지니까 이런 게 반발해서 나왔다라는 건데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걸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아보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많은 경제 그리고 너무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이 지쳐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보한데 그러면 이거를 세상에 적용하면 어떨까? 자, 원장님의 목표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봅시다. 과거에는 3개월 내에 폐원자가 뽑을 거예요. 3년 내에 매출 100억을 할 거예요. 이런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보화에 맞춰서 목표 설계를 하면 이런 겁니다. 수액 자동화로 매출 파이프 만들기, 조수 치료 시스템으로 낙수 효과를 누리기, 최대 1호 환자 목표 말고 최소 1호 환자 목표자. 그러니까 빵 터지는 거 말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맞추고 싶은 정서를 말해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찾아오신 원장님들은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 나 안 망하게 해줘가 많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시대 흐름이 그렇다면 목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어디 쉽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진료 프로세스를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아보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규모 건강검진 내과에서 하는 종합검진 이런 거 말고요. 소소한 건강 체크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세분화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검진 조그맣게 가격도 가볍게 그래서 다양화해서 구성해서 요것만큼은 이 시기에 한번 6월에는 이런 거 8월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찍먹처럼 건강검진을 그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대기실이나 휴게실에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 말고요. 소형 식물이라든가 따뜻한 조명이라든가 미니어처라든가 이런 걸로 좀 재미를 줘보는 것도 아보아의 방법이 될 거고요. 이 아보아의 전서 자체가 편안함을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님들 향한 문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약 문자를 보낼 거예요. 즉 고객이 안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독촉하는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럼 문구가 예를 들어서 예약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보다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압박감이 빡 느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고객 중심의 좀 편안한 메시지를 뿌려보는 것도 하나의 맥락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전개를 할 거고요. 나머지 8개의 키워드는 궁금하시다면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